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초보자가 재테크 공부할 만한 책 좀 소개시켜주세요. 저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고 다들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깜빡하셨거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금융권은요. 전국에 지점을 갖춘 일반은행, 그리고 지방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 등 특수은행을 말합니다. 2금융권은 1금융권을 제외한 저축은행, 신협,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을 지칭합니다. 3금융권은 사실은 없는 말인데요. 대부업체를 통칭하는 비공식적인 명칭이죠. 1금융권의 일반적인 1년 예금이자는 국고채권, 1년 금리와 거의 유사한데요. 10년 전만 해도 1금융권의 금리가 3%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금리는 4%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 이자만 주면 아주 감사하죠. 그러나 19년 전인 2000년에는 1년 은행 이자가 7%가 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재테크도 필요 없이 그냥 은행 이자만 잘 받아도 자산을 불리기 충분했던 시기죠. 그러나 지금 1년 국채금리, 예금금리는 1.7% 정도 수준입니다. 세금 떼고 나서 이자 받으면 한숨뿐이 안 나오죠. 여기에 전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 예금금리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은행금리가 낮아질수록 재테크가 거의 필수일 수밖에 없는데요. 초보자분들이 재테크를 하기에 벽은 너무너무 높습니다. 어디 딱 한 권만 읽으면 원금 손실도 보지 않고 재테크로 연 5에서 1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책은 어딜 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초보자가 재테크 공부하기 딱 좋은 책을 추천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초보자가 읽는 책은 관심도 없고 사서 읽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 저도 모르죠. 그냥 제가 영상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기 전에 틀어놓고 공부를 하시거나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차피 책을 읽는 것보다 말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쉽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는 돈도 안 드니까 일석이조죠. 재테크 책을 또 읽으면 한 방에 금융지식 레벨이 크게 오를 것 같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벼락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면 머릿속에서 모든 걸 지워버리는 이 습관이 아주 뼛속까지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무슨 책을 읽든 열심히 읽는 그 순간에는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지만 책을 다 읽고 덮는 순간 머릿속에 전부 사라지는 그런 리셋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책을 읽을 때 느꼈던 뭔가 한 단계 레벨업 된 것 같은 그런 지식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또 책을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또 한 번 읽은 책은 왠지 재미가 없어서 못 읽죠. 그리고 또 다시 읽더라도 분명히 첫 번째 읽을 때는 참 좋았는데 두 번째 읽을 때 보면 이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긴 한데 실전 재테크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대체 나는 뭐를 사야 되지? 하는 의문만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제가 읽었던 몇몇 재테크 서적들을 보면 결론은 이런저런 과거 상황들과 대응 방법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줬으니까 앞으로 네가 알아서 상황에 맞게 잘 골라서 사고 잘 팔아라. 이게 결론인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저도 재테크 서적을 쓸 거라서 재테크 서적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당장은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자기 전에 그냥 켜놓고 듣다가 잠이 드시던 아니면 열심히 들으시던 다음날 일어나 보면 재테크 지식이 한 단계씩 레벨업하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만약에 조회수도 잘 오르고 호응이 좋으면 계속 하고 아니면 또 안 해야죠. 전에 제가 채권 기초부터 어려운 내용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영상을 야심차게 기획하고 제작했었는데요. 어려운 계산이 나오기 전까지는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조회수가 뚝뚝 떨어져서 채널이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공부는 각자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채권 영상은 지금 찍지 않는데요. 그러나 지금도 채권 강의 영상은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실 때 수면제 ASMR 영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댓글이 간간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재테크를 처음 하시려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걸 피해야 되는지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재테크를 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쉽게 돈을 날리는 경우가 바로 잘못된 채권 투자입니다. 자,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주식을 할까 채권을 해볼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회사채라는 게 있는데 주식보다는 안전하고 이자도 은행보다 꽤 높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며칠 밤을 새서 뭐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결과 신용 등급 트리플 B 플러스 이상의 채권을 사면 뭐 투자 등급이다. 그리고 옆에 나오는 수익률이 복리로 계산된 수익률이라서 실제로 보면 뭐 그 수익률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HTS를 딱 켜죠. 그리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뭐 종목명과 신용 등급 그리고 수익률이 나오네요. 자, 재테크 초보자분들이 이 화면을 보면 무슨 신세계처럼 보입니다. JB금융지주 조건부 채권 등급이 A 플러스 등급인데 이자를 6.21% 나죠. 뭐 또는 뭐 SK건설 채권 투자 등급이 A 마이너스 이렇게 높은데 이자를 5.02% 나주네. 재테크가 뭔지 회사채가 뭔지 모르는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세상에 나만 모르는 이런 신세계가 있었구나. 은행이 나쁜 놈들 같으니 이렇게 높은 이자 받으면서 이렇게 안전한 것에 투자를 하고 나한테는 달랑 예금이자 연 1.7%밖에 안 줬구나. 뭐 아주 사기꾼들이네. 나는 이제 이런 거에 투자해서 편하게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공짜도 없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재테크 초보자들이 회사채를 잘못 봤을 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이자율이 연 6.21%나 나오고 신용 등급이 A 플러스 등급인 JB금융지주 조건부 채권을 통해서 재테크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JB금융지주는 신용 등급이 A 플러스인 회사죠. 그리고 이자율이 6.21%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덕지덕지 붙은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은 채권이란 뜻인데요. 먼저 표면 이자율이 6.4%이기 때문에 만약에 1만 원에 해당 채권 1권면을 매수했다면 매년 6.4%인 640원을 지급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일이 3개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매 3개월마다 6.4%를 4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1.6% 그러니까 채권 1만 원에 1권면을 샀다면 160원의 이자가 지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JB금융지주 조건부 채권은 현재 가격이 1244원에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채권 1권면당 1244원에 매입할 수 있고요. 자, 1년간 표면이자 640원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뭐 1년 후에 이 채권을 1244원에 되팔 수만 있다면 단순 연수익률은 6.24%가 나오는 게 맞겠죠. 자, 여기서 끝나면 뭐 환상적인 채권이겠지만 해당 채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덕지덕지 붙은 이런 옵션부 채권입니다. 옵션부 채권은요, 약정된 시기에 해당 채권을 최초 발행 가격인 1만 원을 주고 JB금융지주에서 되사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1차 콜옵션 행사 기일은 2019년 9월 22일이죠. 이때 JB금융지주는 채권 1권면당 단 1만 원만 주고 해당 조건부 채권을 강제로 되사갑니다. 즉 앞서서 1244원에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데 이 채권을 JB금융지주가 2019년 9월 22일에 만원만 주고 되사간다는 것입니다. 콜옵션이 행사되면 일단 1244원으로 매입하신 분은 244원이라는 손실이 무조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2019년 9월 22일에 콜 옵션이 행사된다고 가정할 때 2019년 6월 13일 현재 JB금융지주 조건부 채권을 매수한 사람은 6월 22일에 160원이 입금되고요. 또 9월 22일에 또 160원 입금을 되겠죠. 총 320원의 이자는 받게 됩니다. 그러면 2019년 9월 22일이 되었을 때 1244원을 투자하여 돌려받는 원금과 이자는 1320원이죠. 1320원에서 1244원을 빼면 수익률은 80원이죠. 계산이 귀찮으니까 대략 뭐 6개월 투자했다고 치고 수익은 80원, 6개월 수익률은 0.8% 수익률입니다. 뭐 그렇게 대충 계산해봐도 1년 수익률은 1.6%가 조금 넘게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냥 1금융권에 1년 예금을 하면 이자율이 1.7% 나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수익률은 거의 같죠. 실제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신용등급이 높고 뭐 이자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같아도 콜옵션부 채권이기 때문에 1년 그냥 은행에 맡긴 거와 수익률은 차이가 없습니다. 최초에 A 플러스 등급의 채권이고 이자가 6.32%나 된다고 얼씨구나 뭐 신세계다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죠. 세상에 공짜가 없고 이렇게 쉬운 투자의 기회를 남들이 모를 리가 있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상당히 다행인데요. 해당 신종자본 채권은 더 지저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림에 보여지는 삼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이라는 것인데요. 삼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경우 투자한 제2금융지주가 만약에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나 아니면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을 경우, 이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은행 신용 등급이 A 플러스 등급이므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만약에 아주 만약에라도 횡령이라든가 비리 등 큰 사고가 발생해서 부실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경영개선 명령을 받게 되면 이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날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은행에 예금해도 1년에 1.7%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1년 수익률도 1.7%보다 적게 받는데, 이렇게 위험한 채권이었다니 어이가 없지 않으신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신용 등급과 이자율만 달랑 보고 덜컥 제2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을 매수하고 좋아하셨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일전에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자기가 알게 된 투자 고수가 소개를 시켜줘서 자기가 은행의 비밀로 몇 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안정성도 높은데 여기 연이자를 6% 넘게 준다더라. 혹시 원금 보장이 되면서 연 6%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투자 수단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길래 혹시 신종자본증권 매수하셨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맞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계산을 해드렸더니 지금까지 자기는 잘못 알고 있었다면서 상당히 놀라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등급이 높은데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주는 것은 잔존 만기가 아주 길거나 또는 가치평가상 부도 시 발생할 그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것입니다. 자, 그럼 신용 등급이 A- 등급이고 연 이자율이 5.2%나 주는 SK건설 151-2 채권을 간단히 볼까요? SK건설의 자산은 4조 5,980억이고 부채는 3조 4,160억입니다. 순자본은 1조 1,181억인데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는 실제 순자본은 당연히 더 줄어들겠죠. 그런데 여기에 건설사들은 어음과 함께 각종 보증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각종 어음 및 지급보증, 담보, 이행보증 등 이런 것들인데요. 건설사 채권의 경우에 투자자들이 해당 어음부터 해서 지급보증, 담보 이런 내용을 정밀하게 평가한 후에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A-로 엄청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자율이 5.2%에 달하는 이런 회사채가 거래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견질 및 담보 제공부터 해서 지급보증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초보자들이 분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수익률만 높다고 투자했다가 회사가 잘못될 경우 원금을 대부분 날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재테크 초보자들이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달콤한 유혹이 바로 회사채입니다. 단순히 주식보다 안전하고 이자도 은행보다 훨씬 높다더라, 이런 말만 듣고 회사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신용등급과 이자율만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경제 흐름이 악화되면 시장에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회사채 이자가 높은 이자율로 거래되는 이런 회사일수록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테크 초보자분들은 회사채나 이런 채권의 유혹이 있을 때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신용 등급이 높은데 말도 안 되게 은행 이자보다 월등히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옵션 아니면 다른 무엇들이 덕지덕지 붙은 이런 채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좋은 투자 기회를 모를 리 결코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회사채를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회사채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채에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는 금리가 이미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크레딧 스프레드가 낮아지는 시점인데, 해당 시점은 제가 따로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지금 같은 시기에는 기본 지식이 없다면 회사채 투자를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달콤한 유혹인 회사채에 잘못 투자해서 원금을 날리시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